자, 이 상황은 이제 어떤 것을 위한 것이냐면은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강의실에 가서 강의를 할 때 강의 자료를 파일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USB 같은 거를 갖고 가서 그래서 복사를 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혼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그 PC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파일들이 노출이 되거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서 그냥 방치해두기보다는 그걸 이제 지우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들어가서 그 파일을 쓰기 위해서는 또 새로 복사를 한 파일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PC에다가 일단 자기만 사용할 수 있는 뭐 암호를 걸어놓은 폴더라든가 암호를 걸어놓은 파일들을 넣어놓고 쓰면 되거든요. 보통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걸 쓰는 경우에는 거기 자체에 비밀번호를 걸어서 그렇게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걸 열 때 자기만의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강의용으로 사용하는 파일 자체에다가 하나하나씩 암호를 걸어서 PC에다가 보관해주면 이제 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거를 통째로 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린 방법을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은, 보통 이제 강의실 PC들이 이게 지저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껐다 켜면 재부팅하면은 초기화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PC들이 많아요. 학교에서 이제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PC를 재부팅한 다음에 초기화시키는 기능이 없는 PC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보통은 이제 많은 학교에서는 너무 초기화만 해버리면 기존 강의 자료들이 날아가서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C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를 시키고, D나 E 같이 별도의 다른 드라이브는 그냥 살아남게 이렇게 세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쓸 때는 파일을 C는 재부팅이 되면 초기화된다고 하더라도 D나 E 드라이브 같은 다른 드라이브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기능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소프트웨어는 이 베라크립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여기 밑에 이제 주소가 있는데, 요게 이제 프랑스 사이트이기 때문에 영어로 된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구성은 약간 뭐 옛날 스타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최신까지 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쪽에 이제 다운로드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페이지로 들어가면 뭐 윈도우즈용도 있고 맥용도 있고 리눅스용도 있고 운영체제별로 되어 있고, 이거는 오픈소스고 프리 버전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해서 쓰는 거는 나중에 재부팅하면 그냥 살아남는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C 같은 경우에 이게 그대로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매번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기 다운로드 받을 때 윈도우즈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포터블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포터블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거를 D 드라이브에 설치해 놓으면 그냥 이거는 PC가 재부팅 돼도 그냥 D 드라이브에 그냥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재설치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포터블 버전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그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자, 이거를 실행하면 이제 설치 과정이 시작이 되겠죠. 처음에 어떤 언어를 선택할 거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뭐 여러 나라 언어가 나오긴 하지만 한국어는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아무튼 편한 언어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선스 조건에 동의를 한다고 하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어디에 설치할 거냐를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포터블 버전이기 때문에 윈도우즈의 구석구석에 이 설치 파일들이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한 폴더에다가 그냥 적당히 잘 풀어주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C 드라이브에 넣으면, 예를 들어 C 드라이브가 재부팅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D라고 우리가 딱 지정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가 뭐 E나 F 같은 게 있으면 뭐 그쪽으로 설정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D 밑에 이런 이름으로 내가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압축을 풀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압축이 풀어서 성공이 됐다라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면은 기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마음에 들면 기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피니시를 누르면 설치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폴더를 열어보면 그 D 밑에 이런 식으로 파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쭉
여러 가지 파일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 지금 내가 쓰고 있는 PC가 32비트냐 64비트냐 이제 그거를 이제 구분해서 쓰게 되는데요. 잘 모르면 그냥 베라크립트 응용 프로그램을 쓰면 되는 것이고, 내가 쓰고 있는 게 64비트라고 하면 요 밑에 있는 베라크립트 X64를 쓰면 됩니다. 보통은 요즘에 PC들이 다 64비트가 맞을 겁니다. 이거를 실행해보고 뭐 만약에 이거 32비트 PC니까 이게 실행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그 위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하면 되니까 요 베라크립트 X64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중에 설치해서 다음번에 쓸 때는 요 파일만 찾아서 더블 클릭하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이제 처음이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실행하면 요런 인터페이스가 나와요. 자, 이거는 ABF 뭐지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브 리스트가 쭉 나오는 거거든요. 나중에 어떤 파일을 만들면은 요 파일이 폴더 형태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째로 어떤 드라이브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뭐 I 드라이브, J 드라이브, K 드라이브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USB 드라이브를 새로 꽂은 것 같은 것처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하드디스크, USB 드라이브처럼 사용할 파일 하나를 만들어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는 Create Volume이라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이 볼륨이라고 하는 거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같은 거를 볼륨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선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이거를 뭐 쓰다가 다양한 옵션들이 필요하면 그때 쓰면 되는 것이고, 그냥 제일 기본적으로 있는 거 제일 위에 있는 Create an Encrypted File Container를 선택을 하고 그냥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스탠다드로 할 거냐 히든으로 할 거냐 물어보는데 그냥 스탠다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로 사용할 파일 같은 거를 하나 만드는 거죠. USB 드라이브 같은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지금은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select 파일을 이제 눌러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elect 파일을 눌러서 보면은 지금 베라크립트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가 뜨고요. 여기서 무슨 파일로 쓸 거냐? 우리 파일을 지금 아직 만든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어떤 이름을 하나 주는 거예요. 적당하게 내가 헷갈리지 않도록 무슨 강의실 번호 같은 거를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수업의 이름 같은 걸로 줘도 되고, 또 그런 것만 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수업의 이름에 연도 학기 표시 같은 거. 그러니까 본인만의 이름을 지정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름을 하나 주고 확장자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폴더에다가 아무데나 저장해도 돼요. 근데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띄워서 그냥 바로바로 선택을 하고 싶으면 그냥 베라크립트 안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일 이름을 집어넣고 저장을 누르고 넘어가면 요 칸에 아까 내가 지정한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넥스트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암호화 기법을 물어봐요. 어떤 형태로 암호화를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암호키의 길이 같은 거나 암호 기법, 방법을 정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무시해서 넘어가고, 나중에 이거를 좀 깊게 공부해서 좀 다르게 쓰고 싶다. 그러면 좀 다르게 하시면 돼요. 자, 넥스트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짜리, 얼마 크기의 파일을 만들어 줄까라는 거죠. 보통 USB가 뭐 몇 기가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보통 이 강의실에서 사용하게 되는 파일이 어느 정도 규모로 쓰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거를 전제로 해서 대충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서는 연습으로 10기가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기가짜리 USB 드라이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이라고 입력을 하고 기가를 선택을 해서 기가바이트를 선택을 해서 넥스트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암호를 지정하라 그래요. 그럼 나중에 이걸 다 만들고 나서 새롭게 그 파일을 열 때는 이 암호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호를 모르면 열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내가 강의실마다 이 파일을 다 심어놔도 암호를 모르면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를 적당하게 넣어줍니다. 그 위아래를 똑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게 연습이니까 짧게 넣었는데 짧게 넣으면은 이거 굉장히 짧다. 그래서 암호가 깨질 확률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적당하게 긴 암호를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계속 이 짧은 암호를 쓸 거냐? 그럼 예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그러면 여기에는
4GB 이상의 큰 파일도 저장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 포맷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거든요. 보통 이 동영상 뭐 영화 같은 경우도 4기가를 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를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고, 특별히 어떤 이유나 사정 때문에 내가 4기가가 넘는 한 개의 파일 크기가 4기가가 넘는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yes를 누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노인 상태에서 next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포맷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드디스크 새로 사오면 쓰기 전에 포맷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창이 뜨는데 그냥 마냥 기다리면 안 되고 여기에서 포맷을 누릅니다. 포맷을 누르면 쭉 이제 포맷이 되면서 퍼센트가 올라가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단계에서는 그러면 더 할 거냐,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더 만들 거냐, 아니면은 이제 이 만든 걸로 끝낼 거냐. 그럼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엑시트를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아까 그 폴더가 뜨는데, 이제 나중에 다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보면은 베라크립트 X64 이거를 눌러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창이 뜨겠죠? 그럼 이제 크리에이트 볼륨은 우리가 했잖아요. 볼륨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중간에 그 셀렉트 파일을 이용해서 내가 만든 파일을 이제 지정을 해주는데, 그 전에 요 부른 파일을 내가 어느 드라이브로 만들 건지, 예를 들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K 드라이브로 만들겠다. 그러면 C가 있고 D가 있었잖아요. 그럼 K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K를 지정을 하고 아까 우리가 이름을 줘서 만들었던 그 파일을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셀렉트 파일을 누르면, 그러면 어느 파일을 선택할 거냐라고 창이 뜨는데,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놨던 파일이 있죠. My own files라고 저는 그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파일 사이즈도 지금 10기가라고 나오죠. 저 파일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이걸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누르면 파일 선택 창에 그게 들어가게 되고, 그럼 이거를 K에다가 얹어줘라 라는 의미로 아래쪽에 있는 이제 마운트를 누르면 됩니다. 마운트를 딱 누르면 아까 또 우리가 지정했던 패스워드를 치라고 나와요. 이제 패스워드를 넣으면 되겠죠. 우리가 지정했던 패스워드를 넣으면은 이렇게 쭉 불러옵니다. 이 시간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바로 불러오게 돼서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다 했으니까 엑시트를 누르면 되죠. 그래서 나중에 탐색기를 열어보게 되면 이쪽에 C가 있고 D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K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 K를 내가 USB 꽂아놓은 것처럼 여기다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면 요 dismount all 요런 거를 눌러주면 돼요. 아니면은 그냥 PC를 꺼버려도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켜면 되니까. 그래서 요 dismount all이라는 걸 누르면 K 드라이브에 연결되어 있던 내 파일을 안전하게 제거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요즘 K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의 자료를 쓰게 되면 USB를 들고 다니거나 강의할 때마다 뭐 인터넷에 연결해서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정한 뭐 강의실만 순회하면서 강의를 쭉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냥 아예 학기 초나 이런 중요한 시점에 그런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쪽에 암호화된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게 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뭐 누가 복사해 가도 이거는 뭐 사실은 열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되죠. 그래서 지저분하게 자기가 쓰고 있던 파일들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